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정가는 물론이고 지금 미국 정치권에 큰 어떤 격변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살인 그리고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반 트럼프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미국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미국 정가 전체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내년 11월이죠. 공화당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좀 경고등이 켜진 거 아니냐,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조란 맘단이 이 뉴욕시장의 탄생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조란 맘단이 일단 발음도 좀 어려워요. 조란 맘단이 뭐 전통적인 미국인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어제 뉴스 보고 처음 이름을 들었고 물론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을 때도 좀 나오긴 했지만 잘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 조란 맘단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사람 일단 인물 소개부터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은 뭐 태생부터 상당히 좀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태생이 복잡해요?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의 집안 자체는 네. 인도의 구자라트라는 지방의 이슬람 시아파를 믿는 명문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명문가 출신이다. 네, 아버지는 지금 뭐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로 알려진 마흐무드 맘다니 박사고 어머니는 인도계 영화 감독으로 이제 세계 영화가에서는 상당히 거물 인사로 알려진 미라 나이어 감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부모님이 대단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네요. 아버지가 콜롬비아대 교수고 어머니가 그렇게 유명한 영화 제작자일 정도면 뭐 집안도 좀 살만한 집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인도에서 아예 온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게 네. 아니고 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 태어나기는 우간다에서 태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둘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네. 이제 결혼을 해서 맘다니를 출산을 하고 음흠. 그 후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또 이전을 했다가 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뉴욕으로 또 이전을 오면서 이제 뉴욕 시민이 됐다고. 아 진짜 복잡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계인데 우간다에서 태어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사를 했다가 7살 때 미국 뉴욕으로 왔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교육은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부터 뭐 유명 사립학교들을 다 졸업을 했고, 뭐 대학도 이제 명문이라 불리는 미국 메인주의 이제 보든 칼리지라는 곳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은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이다. 그래서 그걸 비꼬는 말인 네포 베이비다 이런 출신이다.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대학 졸업 후에는 좀 다양한 활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은 이제 힙합 음악을 원래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래퍼 가수로 데뷔를 해가지고 가수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음반을 좀 냈었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강제 퇴거 통보를 받았던 유색인종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주택 상담사로도 일했다고 하고요. 주택 상담사. 예. 예.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 민주당의 자원봉사자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20년부터는 아예 본인이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임기가 2년짜리인 뉴욕주 하원 의원에 바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지역구인 이제 퀸스 36구에서는 지난해 이제 3선까지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곧바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상당한 어떤 도전을 선언을 한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지방의 작은 이제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중앙 정계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 사람이 뉴욕시장 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지지율이 1%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지명도도 없는 그 하원 의원 지낸 인물이 시장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기존 기성 정치인들은 그 거의 하룻강아지 취급을 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입지를 다져 나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6월에 있었던 민주당 경선에서 거물급 정치인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시장을 무려 7% 차이로 이제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되는 바람에 엄청난 파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쿠오모 전 시장은 이제 승복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음흠. 이제 너무 아예 모르는 신인 정치인한테 지다 보니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군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제 네. 역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맘다니 시장이 이제 대부분 공약은 민생 공약이 대부분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뉴욕시의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주택 임대료는 동결을 시키겠다. 음흠. 그리고 이제 무상 버스도 도입을 하고 최저임금도 인상을 하고 무상 보육 그리고 식료품점도 신설을 하고 저소득 주택을 20만 가구를 짓겠다.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뉴욕 청년층들이 이제 지지세가 결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맘다니 시장이 50.4%의 지지율을 받았고요. 쿠오모 전 시장은 41%로 이제 지면서 좀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이 뉴욕이 원래 좀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맘다니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공산주의자다, 또 무슬림인 걸 가지고도 또 비판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역공의 그 빌미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강한 언급이 오히려 역풍을 불어서 더 맘다니에 대한 지지를 굳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네,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네.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초반만 해도 이제 맘다니는 불법 체류자 출신이다. 그리고 아예 이슬람 시아파고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강하게 맹비난을 했었는데 네. 이제 선거 막판에 가서 맘다니의 지지율이 점점 급증을 하면서 승리가 확실시되니까 아예 선거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을 끊어버리고 이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비난 공세도 줄여서 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 무명 정치인이 스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세를 그만하시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니라 오히려 키워주는 그런 역효과가 생겼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또 맘다니 시장 주요 공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민생 관련 공약이었고 네. 이게 또 최근에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워낙 극심해진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맘다니 시장의 당선을 가장 반대를 했던 곳이 이제 뉴욕시의 유대인 공동체였는데요. 네.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무슬림 시장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이 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도 지지율이 40% 이상이 나오면서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정계 이슈였던 뭐 종교 혹은 이제 색깔론 공세가 이제는 좀 먹혀들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현재 미국의 민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청년층들이 특히 민생고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걸 보여줬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미국 언론을 보니까 Z세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맘다니 당선의 핵심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지금 우리로 치면 2030들이죠. 2030들 지금 이현우 기자가 설명한 대로 굉장히 물가고 또 뭐 집값도 비싸고 이런 민생고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맘다니에 상당히 지지가 몰렸고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젊은 층은 또 상당히 지지를 했다 이런 분석을 나온 기사를 제가 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예. 중간선거 앞두고 이번 선거 뭐 뉴욕도 있고 뭐 버지니아, 뉴저지 몇 군데 쭉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선거의 결과 특히 뉴욕시의 이 이슬람 34살 시장, 맘다니 시장이 탄생했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내년 중간 선거가 이게 공화당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이라고 할까? 공화당으로서는 그런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번 선거 자체가 이제 미니 중간 선거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번에 열렸던 뉴욕이나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자체가 워낙 주변 주들의 파급력이 큰 곳이고 경제적으로도 워낙 중요한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밀리면은 많이 힘들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모두 패배를 하면서 이제 공화당이 이제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아,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 이번에 적어도 버지니아주에선 이기지 않겠냐는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곳이 2021년에 이제 원래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으로 이제 변경이 된 지역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민주당이 탈환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공화당이 이제 이러다가 우리 텃밭도 이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스탠스도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자기 잘못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요.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없어서 졌다 이렇게 아, 예 본인 책임이 아예 없다고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에서는 이제 연방 정부가 오히려 셧다운이 되고 이거를 공화당에서 민주당하고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민심이 악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논의 자체도 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아, 예, 하지만 이거 이제 공화당에 대한 경고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정책을 상당히 강행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전패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정책이나 여러 정책들을 너무 강하게 밀면은 오히려 이제 중간 선거에서 너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참패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공화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강경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 공화당이 계속해서 이제 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관세 협상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로선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관세 협상 부분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이제 가장 크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그 부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의 적법성 심사가 지금 심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6개월에서 이제 최장 아마 1년 이상 이게 전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제 아무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고는 해도 네. 이제 뭐 선거 같은 거에서 국민 여론이 이제 좀 많이 이반이 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핵심적인 공방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각국의 관세 부과를 할 때 근거로 삼았던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인데요. 네. 이 법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비상 대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미국이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상 대권을 사용을 해야 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어서 사용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과 2심을 맡았던 워싱턴 DC의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이게 그런 국가 위기가 없었다. 아.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성이 없다고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3심에서도 이게 그대로 이제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한 관세들은 다 무효가 되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법적 정당성 자체가 전혀 없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되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재판에서 최종 패배를 한다고 해도 뭐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서 물러설 거냐, 뭐 무역 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 등 다른 근거들을 끌어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미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고 여기다가 이게 선거까지 영향을 미쳐서 만약에 크게 밀리게 된다면은 네. 이거를 또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 부담, 특히 이제 환율 부담이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법적 공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찰들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과연 미국의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군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내년 중간 선거의 결과 이런 게 또 상당 부분 좌우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세계 각국은 조금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끄는 전략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변화 이런 것들 속에서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를 하지 않을까. 또 미국은 뭐 트럼프 행정부는 그에 맞서서 빨리빨리 그거 처리하면서 명문화하려고 또 나서겠죠. 어쨌든 뉴욕 시장, 이 만다니 뉴욕 시장 당선된 걸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 일고 있는 변화, 그리고 이것이 세계 경제 또 세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